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세계 시간입니다. 자, 목요일에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실 때 많이 추웠죠? 네, 오늘 좀 쌀쌀하네요. 그러게. 쌀쌀하다고요? 좀 춥던데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홍콩에서 더욱 격렬한 시민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탄 저격을 한 시민이 받는 사건을 거치면서 더 저항이 과격해진 건데요. 네. 어제도 시위대는 여명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전동차 안이나 지하철 철로 위에다가 벽돌, 폐기물 이런 것들을 던져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이 됐습니다. 또 홍콩 당국은 초중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렸고요. 일부 대학에서도 강의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게요. 관심사는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을 투입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아닌가요? 예, 과거에 마오쩌둥이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시기에 인민해방군은 여전히 전투대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아, 이런 말을 했었나요? 예, 근데 중국이 실제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제국주의적 내정 간섭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홍콩 시위대가 독립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일국 양제를 무너뜨리려 한다. 이런 인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군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전 세계적인 비난, 제재 이런 데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군 투입설을 뭐 흘렸다가 좀 다시 물러서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전략도 있을 수는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군 투입 말고 여러 가지 다른 통제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통제라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는 경제 부문이 있는데요. 네. 홍콩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비중을 축소시키는 그래서 홍콩의 쇠락이 내륙에 끼치는 악영향을 완화시키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가 망가지더라도 차단을 해버리고 그렇죠.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유야무야 시켜버린다. 그렇습니다. 홍콩의 경제적 힘을 좀 빼면서 예를 들면 싱가포르 쪽하고 협력을 강화한다거나 또 마카오라든지 홍콩 인근에 있는 광둥성 선전 지역 이쪽을 키우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런 예상이 나오는 이유가 중국이 그만큼 장기전을 감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만만님인가 그러면? 뭐 그런 전술이 펼쳐진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홍콩 사태가 좀 우려할 만한 그런 사태로 좀 가고 있는 거 좀 분명해 보이는데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당 의원 최초로 어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출석해서 밤 10시 30분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당시에 이제 나 원내대표가 몸싸움은 하진 않았지만 국회 회의 방해라든지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감금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이 됐었죠. 나 원내대표는 어제 포토라인에 선 자리에서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심판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가 크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그 작동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그렇죠. 몸싸움을 방지하는. 그렇죠.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라고 만든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출두를 하는데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검찰의 의견서를 낸 것에 보면 나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이제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강변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회의장 가는 길 복도에 들어누웠던 거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합의되지 않은 회의에 대한 평화적인 저지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과에서 팩스하고 서류가 파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과실이었고 팩스의 경우는 정식 서류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어요. 그리고 최이배 의원 감금 이 문제가 이제 더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논리가 나왔습니다. 최 의원은 젊고 건장한데 나약하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감금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고요. 자기가 자유의사했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의원들이 뭐 여러 명이 와서 소파로 출입문 그 가로막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식적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에서 빵도 나눠 먹고 마술쇼도 했었다. 이게 감금이냐라고 하는. 마술쇼니까 누가 했는지는 대충 딱 머리에 떠오르네요. 민경욱 의원이 첫사랑 이름 맞추기라든가 이런 마술을 그때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감금의 기준이 출입의 자유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어떤 분위기였느냐라는 조금은 신선한 논리인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JTBC 뉴스룸을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한 의혹이 또 제기가 된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딸 그 성신여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었고 이때 이제 면접위원장이 이병우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직위원장으로 있던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예술 감독으로 추천이 그렇습니다. 됐다. 네. 그러니까 뒤에 그렇죠. 그리고 그 추천한 업체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목한 업체였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이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된다고 지시를 했다라는 네. 이노션이라고 하는 광고 대행 업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고발건이 검찰에 접수가 돼서 이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네, 특히 그렇습니다. 의혹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볼까요? 네, 모처럼 여야가 무쟁점 법안이라고 해서 사이좋게 통과시키려고 했던 데이터 3법이 있는데 네. 시민단체가 제동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 운동본부 등이 네. 어제 데이터 3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가명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80.3%가 나왔고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을 그 자체를 모르는 응답자도 81.9%였습니다. 여론조사 개요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 주식회사 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서 지난 11월 10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네. 유무선 RDD 방식으로 ARS 여론조사로 진행이 됐고 신뢰 수준 95%의 최대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0%포인트, 응답률은 4.4%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개인정보가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논란은 그 전부터 사실 계속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정부 같은 경우는 가명 처리를 한 정부에서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고. 네, 가명 정보라는 게 익명 정보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김종배, 남성, 나이 얼마, MBC에 출퇴근한다. 그리고 수염이 돋보이고 가죽 점퍼를 좋아한다. 이런 정보가 이제 뭐 패션, 뷰티 산업 쪽으로 이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가명 처리를 해서 흘려준다면은 이제 김땡땡, 남성, 나이 얼마, MBC 출퇴근, 남성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름이 김땡땡 이 정도로 가려지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김땡땡이 누군지 모를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자료하고 포개었을 때 그렇죠. 그 사람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익명 정보로 바꾼다면은 예를 들면은 이름을 완전히 세 글자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뭐 나이는 뭐 몇십 대 이 정도만 써두고 직업도 뭐 방송인 이렇게 더 범주를 넓히는 것을 범주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주면은 익명화된 정보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정보만 수집 활용을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정부는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좀 주장인 것이고 이거는 여대 야의 구도가 아니라 정치권 대 시민사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어떤 그 경론이 오가고 있는 이런 사안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